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 11월 13일은 세계 췌장암의 날이었는데요. 췌장암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매우 위험한 암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췌장암에 대해 알려주실 서남의대 명지병원 소화기내과 송병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췌장암,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 투병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사망률이 높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말인가 너무 궁금해요. 네, 췌장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의학 정보가 쉽게 전할 수 있고 또한 수많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췌장암에 대해서 많이 아실 수 있지만 실제로 췌장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는 사망률이 매우 높고 네. 치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췌장암을 소재로 해서 주인공을 죽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또 소재로도 이용해서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네. 그 아버지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역시 췌장암을 네. 투병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 그런 걸 해서 소설로 끌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췌장암 같은 경우는 주요 암 중 췌장암의 발병률이 8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췌장암은 매년 5천 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중 네. 가장 중요한 게 그 환자분들 중에서 5년 후에는 약 8%만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8%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게 설명을 드리면 10명이 진단되면 5년 후에 그 생존하시는 분은 그중 1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존율이 고작 8.7%. 췌장암의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그럼 뭔가요? 요즘 다른 암들은 이제 내시경을 포함해서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서 네. 많이 이제 조기 암을 발견하기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그 조기암을 찾아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네. 췌장암의 경우에는 몸속 깊이 있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어서 네. 조기 진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실제 췌장암 환자가 이제 진단이 됐을 때 80% 정도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췌장암이 사망률이 높은 데는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치료가 어려운 이유로는 췌장암이 상당히 암이 공격적이어서 암이 빨리 전이를 하고 빨리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을 때 역시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네. 이런 빠른 공격적인 암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암 화학요법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 췌장암은 아주 불행하게도 이런 항암 화학요법이 효과가 적고 효과가 있는 항암제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췌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인지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일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위나 폐, 간 등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췌장 그러면 조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 보여주십시오. 췌장은 이자라고도 하고 네. 위에서 12지장, 소장으로 가는 길목에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각깃발 모양으로 길게 췌장이 늘어져 있고 네. 그 길이는 대강 한 10에서 20cm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면적이 큰 부분, 그 삼각깃발의 이제 그 앞부분 면적이 넓은 부분은 췌장의 머리라 그러고 네. 그 중간 뒤쪽을 꼬리라고 합니다. 즉 꼬리 쪽으로 갈수록 또 깊이 들어가면서 몸속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췌장 꼬리 쪽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암을 발생했을 때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췌장의 가장 큰 이제 두 가지 주요한 기능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이제 소화 흡수를 하는 외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네. 즉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얘를 소화시켜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이 세 가지 성분을 모두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바로 이 췌장이 20가지의 정도 되는 많은 소화 요소를 이제 분비함으로 인해서 이런 소화를 하게 되어 우리 몸이 이런 영향을 갖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네. 우리가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라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혈당 관련해서 즉 당뇨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인슐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슐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호르몬을 이제 혈중으로 분비하게 돼서 사람의 몸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췌장의 내분비 기능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즉 우리가 췌장의 내분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췌장의 건강이 췌장암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인병, 성인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췌장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암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사실 췌장암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여태까지 많은 연구를 했지만 네. 그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밝혀진 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암들하고 비슷하게 네. 췌장암 역시 환경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유전적 요인. 그 유전적 요인에는 뭐 염색체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돌연변이 같은 게 생긴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이제 사람의 이런 유전자의 그 피해가 누적이 되게 됐을 때 췌장암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다른 암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들이 조금 궁금해지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그 사실 췌장암의 원인으로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가장 흔한 거 모든 암들에서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제나 이런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담배 끊으세요. 네. 아.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게 사실 췌장암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는 분과 안 피는 분에 있어서 담배를 피는 분이 거의 한 2배 정도 췌장암의 발병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 따라서 내가 담배를 핀다면 나는 췌장암이 안 피는 사람보다 걸릴 확률이 2배나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다른 암들에서도 여러 뭐 확률이 올라가고 또 담배는 사실 심혈관 질환, 뭐 뇌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여러 원인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것은 췌장암 예방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췌장암의 발병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췌장암이 있을 때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냐를 보기는 어렵지만 네. 당뇨병이 있으면 췌장암 발병률이 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 췌장암 역시 췌장암의 원인이 되는데 네. 사실 만성 췌장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 과도한 알코올, 즉 술을 가장 많이 먹는 거죠. 즉 그 우리가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췌장암, 만성 췌장암의 발병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럼 술 한 잔 먹는다고 췌장암이 걸리냐? 그건 아니시고요. 네. 그러니까 췌장암은 만성 췌장암이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되고 만성 췌장암은 과도한 음주를 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음주 자체를 조금 한다는 게 췌장암의 위험도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네. 좀 과도한 음주는 삼가하시는 게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이와 가족력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그 사실 가족력이 췌장암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환자의 5에서 한 10% 정도가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잘 아셔야 되는 게 결국 부모, 형제가 가장 중요하죠. 부모, 형제가 우리가 직계가족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직계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한 분 계시다면 내가 평생에 있어서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그런 직계가족이 없는 분보다 한 5%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 네. 만약에 내 가족 중에 그런 직계가족이죠. 좀 먼 사촌들은 제외하고요. 직계가족 중에 한 2명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없는 분보다 거의 한 20%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이제 그 50대 이전에 췌장암에 걸린 분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 아니면 직계가족 중에 2분 이상이 췌장암이 걸린 적이 있다면 가족성 췌장암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췌장암에 대한 주의를 필요로 하시고 네. 언제나 좀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나이 역시 중요한 건데 우리가 나이가 많이 증가할수록 췌장암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췌장암의 평균 발병 연령은 65세 정도로 알려져 있고 네.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이 70세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네. 그 50세 이전에 췌장암은 상당히 드물고 만약에 50세 이전에 췌장암이 발생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족성 췌장암들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30대에 췌장암이 생겼다. 그건 더더욱 더 희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젊은 사람이 췌장암에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췌장암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좀 너무 앞서 나가는 생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췌장암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뭐 그 말은 조기 발견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는 말이죠.
네, 그 췌장암의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암이 조기 발견을 해야 암의 완치율, 즉 암의 치료 성적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은 몸속 깊숙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나 그런 검사에서 뭐 혈액 검사라든지 아니면 뭐 내시경 검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영상 검사를 했을 때 췌장암이 초기일 때는 그 암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피 검사에서도 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우리가 뭐 종양 표지자라고 해서 요즘 네. 건강검진으로 많이 하고 계신 검사가 있는데 네. 사실 그 종양 표지자로서 췌장암을 찾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영상 검사로도 우리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은 깊숙하게 있고 작을 때는 증상이 없거나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네. 게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다 영상 검사를 해봐도 실제로 암을 찾아내는 경우는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이런 검사를 확실하게 췌장암 환자를 모두 다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검사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검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초기에 췌장암을 발견할 방법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췌장암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로는 우리가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부 CT 검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공명 영상 검사라고 해서 복부 MRI 검사가 있습니다. 네. 또한 요즘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검사로서 내시경 초음파 검사라고 해서 내시경 끝에 작은 초음파 기계가 달려 있어서 그걸 통해서 직접 들어가서 위 12지장에서 그 바깥에 있는 췌장을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검사들이 다 검사의 뭐 위험도라든지 또 검사의 가격 또 췌장암 발생률이 상당히 아까 높진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5천 명 정도 1년에 발생하는데 그 환자를 잡기 위해서 모든 전 국민을 상대로 이런 검사들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네. 이런 증상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 이런 검사를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유전적 소인이 있다든지 뭐 50대 그런 가족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검사들을 하고 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전문의와 이제 검사 시행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정밀 검사를 받을 이 필요성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이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네, 췌장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증상이 거의 초기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뚜렷한 증상은 없지만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네. 여러 이제 암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즉 뭐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식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체중 감소. 네. 그러니까 체중 감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체중 감소가 갑자기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로 체중 감소를 생각하면 1kg 빠지면 뭐 체중 감소냐 아니면 뭐 3kg 빠지면 체중 네. 감소냐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본인 체중을 토대로 해서 한 10% 체중이 갑작스럽게 최근 수개월 사이에 빠졌다면 뭐 본인이 다이어트를 했든 아니면 본인이 무슨 그런 원인이 있든 한 번쯤 그런 전문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췌장의 이제 통증 같은 경우는 보통 유명한 게 우리가 몸을 이제 앞으로 좀 구부리면 통증이 좋아지고 또 췌장 그 통증이 등이나 이제 복부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네. 그런 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췌장 관련 통증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그 췌장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외과적인 절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그 췌장암이 진단될 때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췌장암을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1기, 2기 정도를 초기라고 보는데 1기, 2기의 조건이 그 췌장암이 수술을 하려면 결국 우리 몸에 아주 큰 주요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혈관을 췌장암이 침범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췌장암이 작아도 그런 혈관을 침범해 버렸으면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혈관을 침범하지 않고 또 우리 모든 장기들 그 간이나 아니면 그런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을 때 바로 수술이 가능한 초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췌장암의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췌장암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삼각형 깃발을 생각하셨을 때 넓은 부분, 즉 췌장 머리에 췌장암이 생겼을 때는 이제 췌장 머리 부분과 12지장을 같이 절제하는 최12지장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뭐 네. 그걸 이제 만드신 분의 이름을 따라서 뭐 휘플 수술이라고도 하고 네. 요즘은 이제 그걸 좀 변형해서 변형 휘플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췌장의 이제 꼬리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통에 이제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꼬리와 몸통에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을 절제하는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혹시 저희 그림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 환자가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환자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증상은 황달로 사실 왔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운이 안 좋았던 거는 환자분이 60세 정도 되는 남자 환자분인데 네. 췌장 꼬리 쪽에 암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생긴 게 췌장 꼬리에 암이 생겼고 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그 여기서 흰 부분은 좀 정상적인 부분이고 네. 거뭇거뭇한 부분 보이시죠? 네. 그런 부분이 바로 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췌장 꼬리에 있던 암이 간까지 저렇게 다 전이 될 때까지 네. 환자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거 우리가 사기 췌장암에 해당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사기요. 예, 그래서 1기, 2기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네. 3기는 저희가 조금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잘 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기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아니면 수술 전, 수술 후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서 환자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사기 환자 같은 경우 제 환자분이셨는데요. 사실 네. 진단되고 그러니까 1개월 정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를 할 수는 없었고 대부분 저희가 이제 수술할 수 없는 이런 췌장암이 진단되는 분들은 네. 보통 평균 수명이 3에서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예후가 매우 안 좋은 암이 췌장암이긴 하지만 네. 또 만약에 좀 그래도 조금 환자 건강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면 췌장암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통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통증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그 췌장암에 대한 항암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고통을 좀 덜어드릴 수도 있고 삶의 질을 좀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더욱더 좋게 돼서 수명 연장 효과까지 나오면 네. 금상첨화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 췌장암은 항암 치료 효과가 별로 없는 암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췌장암 같은 경우는 췌장암 자체가 상당히 매우 공격적인 암입니다. 앞에 네. 설명드렸듯이 그 성장 속도나 전이 속도가 빠르고 특히 항암제 치료의 내성을 잘 가져서 듣는 항암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을 우리가 이제 췌장암 조직을 수술을 해서 검체를 잘라보면 암세포가 이런 우리가 간질이라고 하는데요. 간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세포하고 이게 분자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콘크리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콘크리트 같은 거에 암세포가 이렇게 서로 얼기설기 그물처럼 얽혀 있으니까 우리가 항암제 썼을 때 항암제가 얘네들 때문에 암세포에 적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그 약이 그 췌장암 항암 치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항암제에 대해서 요즘 삼상시험이라고 해서 좀 더 차도가 있는 그러니까 저 기존에 항암제 쓰던 것보다 차도가 있는 치료들이 몇 가지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말씀 듣고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주로 췌장암과 관련된 췌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흡연을 꼭 하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과도한 음주 습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을 챙기시고 만약에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으로 오셔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췌장암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의 후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 정답 발표 시간입니다. 정답은 1번 췌장암입니다. 모두 더 쉽게 맞추셨죠? 당첨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요리보고 맛보고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